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쌤입니다. 며칠 전에 파트 7 과외하는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되게 빨리 올라가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평소에 이렇게 토익 관련된 거 올리면 조회수가 너무너무너무 천천히 올라요. 근데 운동하는 영상, 등산하는 거 이런 거 올리면 조회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았는데 과외하는 영상 궁금했나 봐요.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요. 접속사 that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학생 중에서 우리 하윤이 보고 있어? 하윤이가 "선생님 that을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하라고 저는 배웠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넣었더니 해석이 되는 문장도 있고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문장들도 있어요. that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수업 시간에 해 주긴 했는데요. 우리는 한 번 설명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윤이를 위한 영상이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어. 빨리 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대신 문법이 정말 다양해요. 근데 오늘은 문법 얘기 뭐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다. 이럴 때 사실은요. 앞에 있는 명사랑요. 뒤에 있는 대절하고요. 서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대절하고 똑같은 거니까 해석을 할 때는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명사랑 뒤에는 대절하고 같은 거니까.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예시는요. 제가 그냥 영작한 것도 있긴 한데 어디서 많이 따왔냐면 공부하실 때요. 좀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중상급자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좀 헷갈리면은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The usage of that." 대세 활용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검색을 하면은 제가 봤던 글은 이 글입니다. 대세의 적절한 사용법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으면 우리가 부담이 되죠.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부담되는데 사실 해석을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어렵게 적혀 있지 않으니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걸까?'가 궁금할 때는 구글을 한 번씩 검색을 해 보세요. 뭐 토익 말고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구글 검색해서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 읽어 보고 이러는 거 강추해요.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구조 한 번 더 강조 가도록 하죠. that을 중심으로 앞에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자 이럴 때는 둘이 같은 거니깐 해석을 뭐뭐라는 명사라고 하자. 그럼 밑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절이 쭉 적혀 있고요. that을 기준으로 앞에 명사가 적혀 있고 that을 기준으로 뒤에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 즉 완전한 문장 적혀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fact랑 뒤에 대절이 같은 거예요. 무슨 사실인지 설명을 또 한번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해석에 맞춰서 가면은요. 해석은 어떻게 된다? 시청만 하지 말고 입으로 뱉어요. 알겠죠? 자,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사실인지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해됐음? 두 번째 구조는요. that을 중심으로 앞에 명사 나오는 건 위에랑 똑같죠. 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우리 아까 1 번에서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2 번에서는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뒤에 있는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 주는 역할로 쓰이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겁니다. 그 문법 몰라도 해석하는 방법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니까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명사를 기본으로 가면 되겠죠. 물론 예문에 따라서 해석을 뭐뭐 할 명사, 뭐뭐 되는 명사, 뭐 시제가 막 들어가고 이러면 약간씩 변경이 되긴 하겠지만 기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또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구조 한 번만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다시 that을 기준으로 무슨 구조? 1번 앞에 명사가 보이고 2번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왔을 때가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소식을 해 준다. 그럼 밑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예시에 대절이 쭉 적혀 있고요. 대을 중심으로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 뒤를 봤더니 주어랑 타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안 보여요. 이랬을 때는 '아 대절이 앞에 있는 F를 수식하는 거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해서 뭐뭐 하는 명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해석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탐이 샀어요, 사과를. 근데 무슨 사과? 그 남자가 팔고 있었던 사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는 일 해석 안 왔는데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시제에 따라서 또는 능동태, 수동태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 달라지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문장 구조에서는 뒤에 있는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 준다는 거 고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장 구조는요. 대을 기준으로요. 특징 앞에 명사가 없을 때입니다. 명사가 없어요. 드디어 없네요.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을 때 이때는요. 사실은 이 대절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해요. 뭐 명사절 접속사 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문법 아시는 분들은 그건데요. 몰라도 그냥 이 구조 기억하면 돼요. 대답에 명사가 없어. 그때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인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대절 자체를요. 그러면 또 예시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구조 얘기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대을 중심으로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 이때는 이 대절 자체가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라는 것, 뭐뭐인 것으로 하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대절을 대가로 묶고 대절의 기준으로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되는데 명사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면 여기 있는 told 있죠. told은 텔의 과거 형태입니다. 텔은요. 사형식이라서 목적어를 두 번 써 주잖아요. 그럼 뒤에 명사가 하나, 두 개 나와 줘야 되는데 두 번째 명사가 안 보이고요. 대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에 명사가 없다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 볼까요? 잭이 말해 줬다. 나에게 뭐를? 그가 뉴욕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랑 과외하시는 분들은 "쌤이 수업 시간에 직도직해 많이 하라면서 왜 지금 직도직해 안 하세요?"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냥 문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석을 했고요. 그럼 연습할 때는 무조건 직도직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가 원한다라는 것을 뉴욕으로 이사 가기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잘하니깐 막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믿지를 않아요. 돌았으면 자꾸 딴소리하고 돌았으면 딴소리하고 해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정지시키고요. 해석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정지하시고 자 했다고 믿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절이 나와 있고요. 대을 중심으로 1번 앞에 명사 있어. 2번 주어랑 자동사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적혀 있네. 자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엔 대절하고 사실은 같은 거다라 그랬어요.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자?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럼 해석하면은 실수는 증거래요. 뭐의 증거?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 이게 되는 거죠. 증거에 대해서 좀 더 풀어 설명을 해 주는 거죠.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까요? 대절을 또 묶어 봐요. 앞에 뭐이라는 명사 보이고요. 뒤를 봤는데 주어랑 타동사 있고 전치사구가 보여요. 목적어는 없이. 이럴 때는 제가 대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 주는 거다라고 했고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하자고 했어요. 그럼 해석하면은 그가 초대했어요. 남자를. 근데 어떤 남자냐면 그가 만났던 남자 기차에서.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대절이 맨 앞에 나와 있네요. 자 대답에 명사가 없고요. 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이럴 때 해석을 제가 어떻게 하자라고 했냐면요. 뭐뭐라는 것, 뭐뭐인 것. 자 그럼 이 대절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너가 나보고 네 숙제 해 주길 원한다는 건 미친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해석을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오늘 대을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신요 접속사 말고도 뭐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대명사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 부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거는 제가 2 탄을 또 준비를 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 플러스로 접속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2 개를 더 넣어 왔는데요. 지금 동영상 정지하고 싶죠?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봐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문장 구조가 약간 다르죠. 대절이 나와 있는데 앞에 형용사가 보여요. 그 앞에 비동사도 보이고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요 조금 감정이랑 관련된 감정 형용사가 많이 옵니다. 이럴 때는요. 뒤에 있는 대절이 사실은 앞에 있는 감정에 대한 이유예요, 이유. 왜 저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때 쓰는 대절이 있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구조 따지면서 대절이 나와 있긴 한데 앞에 비동사랑 형용사 뿅 나와 있고 특히나 앞에 있는 형용사는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뒤에는 대절은 앞에 있는 감정에 대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요. 그냥 형용사 하다 뭐뭐 해서라고 해서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대절이 쭉 적혀 있고요. 앞부분에 주어랑 비동사랑 형용사 happy 행복한 감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는 행복하다. 왜? 너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뒤에 행복한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도 봐봐요. 토익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봤죠? Be pleased that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 해석이 We are pleased 기뻐. 아 왜? 너가 우리 팀에 합류하게 돼서 이런 표현이죠. 뒤에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밑에 있는 건 약간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비동사, 형용사, 대절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 that 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예문에서는요. 주어가 it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문장의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it, is, 형용사, that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오늘은 우리 문법 깊게 들어가지 말아요.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 문장 구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it, is 형용사 대절은 앞에 있는 it은 가짜 주어고 뒤에 있는 대절이 진짜 주어다. 이걸 기억하면서 해석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가 가짜 주어라서 얘가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할 때요. 그냥 형용사에서 딱 끊어서 얘도 똑같이 형용사 하다 라고 해석을 일단 해주고요. 뒤에 대절이 주어니까 우리 주어는 은는이가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다 뭐뭐 하는 것이 형용사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예시를 또 보여드릴게요. 해석 어떻게 하자? 앞에 딱 끊어서 형용사 하다. 뒤에 대부분이 아까 우리 여기가 진짜 주어다 라고 했으니까 주어처럼 이를 넣어서 대절하는 것이 대절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밑에는 예문을 볼게요. It's impossible that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it이 가짜 주어라서 해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주어는요 해석이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impossible에서 한번 딱 끊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형용사부터 해석하고 대절이 대절하는 것이 대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내가 존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건 내가 존에 대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대절이 진짜죠.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도 It's certain that 적혀 있으면 앞에 있는 it이 진짜 주어가 아니야. 그러면 끊어 가지고 확실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용사만 해석해요. 확실하다. 뭐가 우리가 성공할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오늘은 접속사 that을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t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 말고도 형용사, 대명사, 부사로 쓰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는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끝! 안녕! 이렇게 안녕이라고 해 놓고 나서 제가 가끔씩 수다를 떨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 뭐 수다는 없고요. 딱히 없고 접속사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접속사를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건 영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막 문장을 막 간단하게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4 살, 5 살이 아니잖아요. 우리 할 말 많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영어 문장이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장을 길게 만들 때는요. 접속사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를 모르면요. 해석이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세요. 저도 접수사 공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알겠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존버하세요. 존버. 저도 이제 영상을 편집하러 또 존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안녕이고 이번에도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안녕.